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내 걱정을 털어놓자 아저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게 바로 네 걱정이란 말이지? 네, 아저씨. 루시아누가 우리랑 같이 이사가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넌 그 박쥐가 널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마음속 깊이? 틀림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박쥐는 꼭 갈 게다. 조금 늦게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네 집을 찾아낼 거야. 이사갈 집 주소도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더욱 쉬운 일이지. 만약 못 간다면 그건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땐 자기 형제나 사촌 중에 하나를 보낼 게다. 그래도 넌 그게 다른 박쥐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게야.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남았다. 루시아누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집 주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작은 새나 사막이나 나비 같은 것들에게 물어서 온다면 모를까? 걱정 마라 제제. 박쥐는 방향 감각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저씨? 아저씨는 방향 감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난 아저씨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자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이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거리로 나왔다. 어른들은 모두들 기뻐해 주었다. 너희 이사하니 제제? 잘 됐네. 다행이야. 이제 한시름 놓겠다.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비리끼뉴 뿐이었다. 길 건너편이라 다행이야. 우리 집 근처거든.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봤니? 언제라 그랬지? 내일 8시. 방구카지노 정문. 공장 주인이 장난감을 한 트럭 사가라고 했다던데. 너 갈 거지? 가야지. 루이스를 데리고 갈래. 그런데 나한테도 장난감을 줄까? 물론이지. 이렇게 콩알만한데. 넌 네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비리끼뉴가 내게 다가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도 매우 작다는 걸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이다. 나도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이 있어. 내일 거기서 만나자. 난 집으로 돌아와 글로리아 누나 곁을 맴돌았다. 왜 그래? 누나가 우릴 좀 데려다줘.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실은 트럭이 시내에서 온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제. 난 할 일이 태산 같아. 옷도 다려야 하고 잔디라 언니 이삿짐 싸는 것도 도와줘야 해. 부엌일도 해야 하고. 헤알랭고시에서 사관생도들도 잔뜩 온대. 누나는 자신이 루디라고 부르는 영화배우 루돌프 발렌티노 사진 모으기 말고도 사관생도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다. 사관생도들이 아침 8시에 어떻게 오니? 내가 바본 줄 알아? 나가 놀기나 해, 제제. 그래도 난 나가지 않았다. 알잖아, 누나. 난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루이스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 앤 아직 어려. 그 나이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한단 말이야. 제제 못 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루이스 핑계 대지 마. 정말 가고 싶은 건 너잖아. 살다 보면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있어. 만일 내가 죽으면?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못 받고 죽는 거야. 넌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아, 이 아저씨야. 에드문드 아저씨나 베네딕토 아저씨보다 곱절은 더 살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놀아. 그래도 난 나가지 않고 계속 누나 앞을 알짱거렸다. 누나가 옷장에 무언가를 가지러 갈 때는 흔들 의자에 앉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나에게는 그런 눈빛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가 세탁장에 물을 뜨러갈 때는 문지방에 앉아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또 빨랫감을 가지러 방으로 갈 때는 침대에 앉아 턱을 괴고 가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누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해 제재. 몇 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니? 제발 약 올리지 말고 나가 놀아. 그래도 난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가지 않으려 했다는 편이 옳겠다. 왜냐하면 누나가 나를 반짝 들어서 문 밖 뒤뜰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나는 안으로 들어가 부엌문과 거실문을 닫아버렸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누나가 지나가는 창문마다 쫓아다니며 얼굴을 내밀었다. 누나는 집안 먼지를 털고 침대 정리를 하면서 나와 눈길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결국 집안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혔다. 야, 나쁜 마녀야.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넌 사관생도한테는 절대 시집 못 갈 거야. 군화 닦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 졸병하고나 결혼해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데에 화가 잔뜩 나서 난 집 밖으로 나왔다. 길에서는 나르디뉴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넋이 빠진 듯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딱정벌레를 성냥갑에 묶어 수레를 만든 것이었다. 와, 엄청 크지? 바꾸자. 뭐하고? 그림 딱지하고. 몇 장? 2장. 웃기네. 이렇게 큰 딱정벌레를 고작 딱지 2장하고 바꾸자고? 그딴 딱정벌레는 우리 에드문드 아저씨네 개울가에도 잔뜩 있어. 3장 주면 바꿀게. 좋아. 대신 고르긴 없다. 그럼 싫어. 최소한 2장은 골라야지. 좋아. 나는 여러 장 있는 라우라 플란테 딱지를 1장 주었고 그는 후트 깁슨과 패치 로드 밀러를 골랐다. 나는 딱정벌레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다. 빨리 해 루이스. 글로리아 누나는 빵 사러 갔고 잔디라 누나는 흔들 의자에서 책을 보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좁은 골마루로 나갔다. 난 동생의 오줌을 누였다. 실컷 누워? 대낮에는 길거리에다 실내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세탁대로 가서 동생의 얼굴을 씻겼다. 나도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엔 소리 없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겼다. 거지 같은 양말은 거지적거리기만 했다. 동생이 입은 파란 양복이 단추를 채워주고서 빗을 찾았다. 동생의 머리는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았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쓸만한 것이 없었다. 포마드도 머리기름도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손끝에 돼지기름을 약간 묻혀왔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먼저 냄새를 맡았다. 고약한 냄새는 안 나. 동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니 머리 모양이 아주 예뻐졌다. 수북한 곱슬머리 탈에는 마치 양을 등에 업은 성요한 같아 보였다. 옷 구겨지지 않게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나도 옷 입을 테니까. 난 바지와 흰 셔츠를 입는 동안에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지무지 예쁘다. 우리 방구시에서 너만큼 예쁜 애는 없을 거야. 나는 이듬해 입학할 때까지 아껴 신어야 할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예쁘게 잘 꾸며서인지 조금 자란 아기 예수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저 앤 틀림없이 많은 선물을 얻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 애를 보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글로리아 누나가 막 돌아와 탁자 위에 빵을 올려놓았다. 빵을 사온 날에는 포장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누나 앞에 섰다. 얘 아주 예쁘지 고도이야? 내가 차려줬어. 누나는 화를 내는 대신 문에 몸을 기대고 위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내렸을 때
누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너도 아주 예뻐. 오, 제제. 누나는 무릎을 꿇어 내 머리를 품에 안아주었다. 맙소사, 어떤 사람들에겐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누나는 슬픔을 가누고 우리의 차림새를 매만져 주었다. 너희들을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내가 말했지. 정말 데려다 줄 수 없어, 제제.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우선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내가 데려다 주고 싶어도 난 몸치장할 시간도 없어. 누나는 머그잔을 내어놓고 빵을 잘랐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까지 싸구려 고물 장난감을 얻자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줄 리도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잠시 중단하였다가 계속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 너희들이 가겠다면 나도 말릴 수 없어. 그런데 어쩌지, 너희들은 너무 어려. 내가 잘 데리고 갈게. 손을 꼭 잡고 잠시도 놓지 않을게, 누나. 히우 상파울루 간 고속도로도 건널 필요가 없어. 그래도 위험해. 아니야, 괜찮아. 난 방향 감각이 있단 말이야. 누나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 에드문드 아저씨. 아저씨 말씀이 루시아누는 방향 감각이 있대. 나보다 작은 루시아누에게 방향 감각이 있다면 훨씬 더 큰 나는. 잔디라 언니한테 얘기해볼게. 시간 낭비야. 잔디라 누나는 그만둬. 잔디라 누나는 소설이나 보고 남자친구 생각만 하잖아. 누나는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자. 우선 아침을 마저 먹고 대문 앞으로 나가자. 만약에 아는 사람 중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 늦을까봐 나는 빵도 먹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대문으로 나갔다. 사람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시간만 지나갔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체부 빠이샹 씨가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글로리아 누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글로리아 누나는 루이스와 내게 키스를 해주고 목맨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가난뱅이 쫄병과 군화가 어떻다고? 거짓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누나는 어깨에 별이 잔뜩 달린 공군 소령하고 결혼할 거야. 왜 너희들 또또까랑 가지 않니? 또또까 형은 안 간대. 우리가 짐이 되니까 싫은가 봐. 우리는 출발했다. 빠이샹 씨는 우리를 앞서 걷게 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편지를 전해준 뒤 발걸음을 재촉해 우리들을 따라잡았다.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히우 상파울루 간 고속도로에 다다르자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얘들아, 난 매우 바쁘단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 이젠 위험한 길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그쪽으로 쭉 가거라. 그리고는 편지와 종이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급히 가버렸다. 생각해보니 화가 치밀었다. 비겁한 녀석. 우릴 데려다 주겠다고 글로리아 누나에게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린애들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가다니. 나는 루이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동생은 지치기 시작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힘내 루이스. 거의 다 왔어. 장난감이 많이 있대. 루이스는 조금 빨리 걷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처졌다. 제제 형, 힘들어. 조금만 안아줄까? 나는 팔을 벌린 동생을 안고 얼마 동안 걸어갔다. 동생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뿌로그레수 거리에 이르렀을 땐 오히려 내가 숨을 헐떡였다. 이제 너 혼자 조금 걸어봐.
교회 종이 8시를 알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7시 반까지는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걱정 마. 사람들도 많고 장난감도 남았을 거야. 한 트럭 가득 싣고 온다고 했어. 형, 나 발 아파.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신발끈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 나아질 거야.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아무리 가도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을 지나서도 초등학교를 거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방구 카지노 거리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은 나는 듯이 흘러갔다. 우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장난감을 나눠준 흔적조차 없었다. 아니, 있기는 있었다. 장난감을 쌌던 포장지들이 구겨진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모래밭은 찢어진 포장지들로 알록달록했다. 내 가슴은 걱정으로 두근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카지노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카지노의 문을 닫고 있는 꼬끼뉴 씨와 마주쳤다. 나는 벌겋게 들뜬 얼굴로 물었다. 꼬끼뉴 아저씨,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제제. 너희들 너무 늦게 왔구나. 사람들로 홍수를 이뤘단다. 그는 한쪽 문을 닫고는 착한 사람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다. 내 조카들 줄 것도 못 남겼어. 그리고는 나머지 문을 마저 닫고 거리로 나왔다. 내년엔 좀 더 일찍 오도록 해라, 잠꾸러기들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너무도 슬프고 실망스러워서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자. 목말라, 형. 로젠베르그 빵집에서 물 한 컵 얻어다 줄게. 한 컵이면 둘이 실컷 마실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동생은 모든 비극을 알아챈 듯했다. 입을 불쑥 내밀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루이스. 너 내 망아지 달빛 알지? 내가 또또까 형한테 막대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루이스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지 마, 루이스. 울지 마. 넌 왕이야. 아빠가 그러시는데 네 이름을 루이스라고 지은 건 그게 왕의 이름이기 때문이래. 왕이 길바닥에서 울 수 있어? 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응? 나는 동생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곱슬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같은 멋진 차를 한 대 사줄게. 포르투갈 사람 말이야. 생각나? 우리가 저번에 망가라치바를 전송하려고 역에 갔을 때 우리 곁을 지나간 사람 있었잖아. 그런 멋진 차에 선물을 가득 실어서 너만 줄게. 왕은 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내 가슴은 안쓰러움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꼭 사주겠다고 맹세할게.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기라도 해서.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 마음의 소리였다. 왜 이래야만 할까? 어째서 착한 아기 예수는 날 싫어하는 거지? 외양간의 당나귀나 소들까지도 좋아하면서 왜 나만 싫어하냐고. 내가 악마 같아서 벌을 주는 건가? 만약 내게 벌을 주는 거라면 내 동생 루이스에게는 왜 선물을 주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돼. 루이스는 이렇게 천사 같은데. 하늘의 천사도 우리 루이스만큼 착하진 못해. 그러자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재 형 울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난 너처럼 왕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잖아. 난 아주 나쁜 애야. 정말 나쁜 애. 그래서 그래. 또또까 형, 새 집에 가봤어? 아니, 넌?
틈나는 대로 자주. 웬 정성이야? 민기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민기뉴는 또 어떤 악마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야. 썩 어울리는 이름인걸? 넌 이름 짓는 데는 뭐가 있어? 형은 씩 웃고는 망아지 달빛의 새로운 몸이 될 막대기를 계속 갈았다. 그래, 어떻든 조금도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밤낮 쳐다보고 있으면 잘하지 않아. 어때? 예쁘게 돼가지? 이런 막대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지? 형. 형은 어떻게 뭐든지 그렇게 잘 만들어? 형은 새장, 닭장, 울타리, 작은 문 모두 만들잖아. 누구나 다 나비 넥타이를 맨 시인이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어. 아니야, 그런 건 소질이 있어야 돼. 형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내게 새로 가르쳐 주었음직한 이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 웃었다. 부엌에는 진진이 할머니가 와서 포도주에 적신 빵을 만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성찬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또또까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저런 것마저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내일 점심에 먹을 과일 샐러드랑 포도주 살 돈도 주셨어. 또또까 형은 방구 카지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는지 공짜로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적어도 루이스만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낡고 손때 묻은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멋진 것이었다. 또또까 형, 왜? 우린 정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무 선물도 못 받을까? 못 받을 거야. 솔직히 말해봐. 이 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야. 문제는 네 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지.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악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속에 악마 대신 착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해. 혹시 알아? 내년에는 그렇게 될지. 너도 나처럼 해볼래? 어떻게 하는데?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야 실망도 안 하거든. 아기 예수도 사람들이나 신부님이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야. 형은 말을 멈추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떤 아인데? 좋아. 너는 아주 장난이 심해서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루이스는? 천사 같아. 글로리아 누나는? 누나도. 그럼 난? 글쎄, 가끔 내 물건을 훔쳐가지만 그래도 착한 편이야. 랄라 누난? 아주 세게 때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착해. 언젠가 내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줄 거야. 잔디라 누나는? 그저 그래. 그래도 나쁘진 않아. 엄마는? 정말 착하셔. 날 때리실 때도 불쌍해서 살살 때리셔. 아빠는? 아빠는 잘 모르겠어. 아빠는 운이 없으셔. 내 생각엔 아빠도 나처럼 식구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일 것 같아. 좋아.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아기 예수는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느냔 말이야? 파울리아베르 댁을 가봐. 그 큰 식탁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봤지? 빌러스 보아스네도 마찬가지야. 아다우트 루스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그처럼 울상이 된 형을 처음 보았다. 그래서 난 아기 예수가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 다음엔 부자들이 더 소용있다고 깨달은 거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내가 한 말은 큰 죄가 될지도 몰라. 형은 풀이 죽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막대기만 쓰다듬을 뿐이었다.